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노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문을 쓰면서 서론 작성 어떻게 이제 할까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보통 연구 논문을 쓸 때 연구 가설을 수립하고 또 연구 모형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께 컨펌 받은 다음에 뭐 설문을 시작하고 이제 이런 측정 같은 걸 할 텐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설계, 그리고 가설 검증, 실증 분석, 그리고 결론 이렇게 이제 매듭을 짓게 되는데 보통 그 순서대로 이제 논문을 쓰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서론부터 먼저 써야지. 그런데 저는 서론부터 먼저 쓰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연구 모형과 가설을 수립한 다음에 이론적 배경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적 배경을 쓴 다음에 연구 설계 혹은 연구 방법론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서론을 쓰고 서론을 쓴 다음에 이제 실증 분석 그리고 연구 결과 가설 검증에 대해서 쓰고 결론을 쓰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하는데 서론이 사실은 제일 쓰기가 쉽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장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제가 이거를 이론적 배경이라든가 연구 설계나 연구 방법까지 써놓고 서론을 쓰라고 하냐면 서론은 뭡니까? 우리가 독자가 처음에 딱 읽는 게 서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글이 막히기 시작하고 이 글의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해서 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매끄럽게 이 문장이 기술이 안 돼 있다면 독자들이 아마 그 서론부터 읽기가 싫을 거예요. 그런데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 설계까지 여러분들이 썼다면 이 논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걸 담아야겠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인지돼 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론에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서론을 좀 마지막에 연구 설계와 연구 방법, 이론적 배경까지 다 끝내놓고 그 다음 서론 2에서 2페이지부터 한 5페이지 정도가 서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서론은요, 독자 관점에서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글을 쓰거나,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뭐 이런 글들, 문장, 그런 것들을 내용을 담으면 우리는 이 독자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학계나 산업계. 그런데, 내 기준에 모든 걸 서술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이 논문 전체의 나침반이에요. 그래서 서론을 딱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할 거고,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이제 연구 배경 이런 지식을 갖고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유기적으로 잘 읽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독자 관점에서 기술해 주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론에서 기술할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두 번째, 2절, 뭐 연구 문제 및 연구의 목적. 내 연구의 당위성을 이제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연구의 범위와 방법인데,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은 논문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 서론에서. 왜냐하면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떤 이런 배경이 있어서 이 연구가 꼭 필요하다. 이걸 꼭 주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성과 이 배경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고뇌도 많이 해서 좀 제대로 기술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같은 경우는 뭐 범위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간적 범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대상으로 할 거고 시간적 범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실험을 하거나 혹은 측정을 할 거다, 설문을 할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 내용적 범위는 이제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걸 측정할 거다, 어떤 걸 연구할 거다 이런 것들. 연구 방법은 이제 내가 어떤 그 뭐 과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할 거다. 뭐 실험 연구냐 아니면 혹은 이제 양적 이런 실증 인과관계 구조적 영향관계를 볼 거냐. 그럼 어떤 프로그램 툴을 이용해서 어떤 분석들을 이용할 거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이 이제 좀 많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연구 방법론을 모르고 그냥 다른 논문들에 있는 거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냥 무작정 따라하듯이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디펜스하기도 힘들고 학술지에 투과하더라도 연구 방법론이 제대로 이제 기술되어 있지 않으면 리젝 혹은 수정 후 게재 이런 것들이 이제 수정 후 재심이 뜨겠죠.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많은 논문들을 좀 보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라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위 논문, 석박사 학위 논문은 서론, 이론적 배경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보통 이제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 내용을 별도 챕터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논문 페이지가 학술지 같은 경우는 10에서 10페이지 이내 혹은 20페이지 이내 이 정도로 그 가기 때문에 논문의 경제성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학술 논문 같은 경우는 이론적 배경과 서론이 이렇게 같이 합쳐져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서론하는 그 기술하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론에서는 연구 상황에 대한 이제 기술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연구 배경과 연구 주제에 대한 이슈와 동향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술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코로나19 간호사의 뭐 소진 혹은 직무 만족,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한다고 했을 때 그런 코로나에 대한 뭐 그 병동에 관련된 혹은 뭐 환자에 대한 이런 수치들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이 연구 배경 이런 이슈와 동향 이런 것 등등에. 그러면 주로 이제 통계 수치 같은 자료를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정부 관련 그 보고서라든가 통계청 이런 자료 등을 토대로 기술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뭐 좀 전에 코로나19의 간호사 병동 간호사 소진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질병관리청에 들어가서 최신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그 통계 수치들을 이용해서 기술해 줘야겠죠. 그 현황에 대해서 뭐 시장 현황에 대해서.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선행 연구에서,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2022년 논문에서 지금 2023년이잖아요. 2022년 논문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 환자 수는 어쩌고 저쩌고, 병동 수는 어쩌고 저쩌고, 상급 병원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용했어. 누가 이렇게 이렇게 통계 수치를 가지고 논문에 기술한 거를 그대로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거를. 안 되는 거죠. 이런 그 통계적인 수치, 시장에 대한 거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오늘 건 아니더라도 어제나 일주일 전이든 자료가 나와 있는 최신 거를 써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면요. 연식도 오래된 그 자료, 또 남이 써놓은 통계 수치 자료를 그대로 썼다. 이런 것은 직접 찾아보지 않은 불성실함을 내 스스로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청이나 이런 정부 관련 그런 내용들을 좀 최신 걸로 담아 주셔야 된다. 그리고 연구의 핵심 주제와 동기를 우리가 이제 서술해야 돼요. 내 연구와 관련해서 선행 연구가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기술해 줘야 돼요. 다른 선행 연구에서. 그리고 서론에서는 우리가 선행 연구를 너무 많이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이론적 배경에서 많이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연구 배경과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선행 연구의 근거 정도만 간략히 기술하면 됩니다. 서론에서는. 그리고 선행 연구가 이제 미흡하거나 뭐 어떤 특정 부분 혹은 특정 변수에만 기존 선행 연구들이 그런 특정 어떤 그 분야, 특정 변수들에만 관심을 가진 연구라면 내 연구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연구에서 그 차별화를 한다는 내용을 기술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에서 검증하려는 명확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이 연구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학문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건지 기술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실무적이고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등등의 내용을 기술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 상황에 대한 그 진술, 그리고 문제 영역과 변수 간의 관계를 꼭 표현해 줘야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문제의 기초가 되는 개념들과 관련된 사실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변수 중심으로 기술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슈와 동향을 먼저 설명했어요. 뭐 블라블라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뭐 이런 연구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시장이 막 커지고 있고 뭐 등등의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을 이야기하듯이 흘러가도록 기술해줘야 돼요. 서술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 글의 흐름이. 글을 읽다가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밀키트 요리 안 하려고 해서 사람들이 간편식, 밀키트 음식 많이 이제 주문하잖아요. 뭐 저도 밀키트, 저희 집에서도 밀키트를 많이 이제 쓰는데 서로 바쁘니까 안 해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기농 밀키트 식품의 브랜드 경험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브랜드 경험의 하위 변수로 인지, 관계, 감각, 감정 경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위 변수로 밀키트 시장에 대한 현황을 기술했어요. 밀키트 시장은 뭐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뭐 이런 이슈들이 많다 막 이렇게 통계 수치 막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브랜드 경험이란 이런 내용이 탁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브랜드 경험이란 이렇게 얘기하고 브랜드 경험의 하위 변수에 대해서 각각 또 설명하는 거예요. 갑자기 밀키트 그 예우기를 하다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무조건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내용인데 제가 모형에 이렇게 변수를 잡아서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 브랜드 경험을 갑자기 쓰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라는 말이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밀키트와 브랜드 경험에 대한 연관성을 꼭 유기적으로 이 물 흐르듯이 연결시켜서 기술하고 거기에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선행 연구들을 열거하면서 논리적 전개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결국 잘 읽혀야 돼요. 그냥 밀키트 시장이 이렇게 크고 밀키트에 대한 브랜드 경험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브랜드 경험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브랜드 경험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영향 연구 결과가 있구나. 이러면서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전개돼야 돼요. 그래서 내 연구의 필요성의 당위성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잘. 그래서 서론에서부터 가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 논문을 보거나 책을 볼 때 처음 서론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시작할 때부터 뭔가 글이 잘 안 읽혀. 그럼 그 책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뒷부분을 읽을 필요 없겠다. 그러니까 논문에서도 다른 여러분들 논문도 똑같은 거예요. 읽히지 않으면 그냥 뒷부분을 읽을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독자가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글을 잘 읽혀야 된다. 뭐 이렇게 막 유창하거나 아주 전문적인 용어가 쓰지 않더라도 이 논문의 어떤 배경과 필요성, 그런 연구의 목적 이런 것들이 좀 잘 유기적으로 잘 매끄럽게 이어져 나가야 된다. 내가 연구하려는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이제 독립 변수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그리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죠. 아까 뭐 밀키트 브랜드 경험과 구매 의도잖아요. 그럼 브랜드 경험 이제 밀키트 시장 때문에 브랜드 경험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막 기술했어. 그래 이 브랜드 경험이 이렇게 높아지면 구매 의도까지 연결이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을 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인과관계를 잘 내 주제와 이 버무려서 요리하듯이 잘 끌고 오셔야 된다. 그리고 이 두 변수의 선행 연구 그런 결과들, 뭐 브랜드 경험과 구매 의도 이런 것들을 잘 선행 연구들을 또 인용해 가면서 이런 연구들이 있었다. 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잘 하면서 내 주장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제와 연구 대상과 그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관계성, 인과관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꼭 이야기하듯이 풀어 나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서론을 처음부터 그냥 나 이제 주제 잡혔어. 연구 모형도 잡혔어. 이제 서론부터 써야지 하지 마시고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쓴 다음에 그리고 연구 설계와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논문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까지 딱 쓰면 이론적 배경에서 내 변수들에 다 설명을 했고 연구 설계와 연구 방법에서는 어떤 측정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조작적 정의를 해서 내가 어떤 측정을 할 거야. 그리고 어떤 분석 방법까지 쓸 거야. 그러면 이제 내 머릿속에 연구가 자리 잡혀요. 맞아. 내 연구는 이런 거야. 그리고 나서 서론을 쓰시면 좀 더 서론을 유기적으로 잘 풀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서론을 꼭 처음부터 쓰지
마셔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론적 배경으로 다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